138억 년 전 빅뱅 이후 수소와 헬륨만이 존재했던 차가운 암흑 우주 속에서 기적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거대한 별들이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하며 생명을 만드는 원소들을 우주에 흩뿌렸습니다. 그리고 46억 년 전 이 거대한 우주의 무대 위에서 우리의 고향 행성 지구가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태양이 탄생하고 남은 먼지와 가스가 뭉쳐 지구를 만들었다고 배웠습니다. 얕고 잔잔한 연못에서 생명이 태어났고 오랜 진화를 거쳐 지금의 푸른 행성이 되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알았던 지구 역사의 표면에 불과합니다. 지구의 탄생은 경이로운 기적이 아닌 우주적인 폭력과 극적인 우연, 그리고 4번의 충격적인 반전이 빚어낸 살인적인 서사시였습니다. 지구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저 행성 하나가 태어난 것뿐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지구 탄생의 모든 우연이 단 한 번이라도 어긋났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바다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지구를 지켜주는 달은 왜 그토록 특별할까요? 생명을 만든 원소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반전, 지구 생명체의 토대가 된 것은 바로 파괴와 재앙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지구 탄생의 4가지 충격적인 비밀을 파헤칩니다. 1. 지옥불의 탄생, 행성 간의 잔혹한 전쟁. 2. 물의 기원, 혜성이 아닌 토성거리의 비밀. 3. 달의 수호, 충격적인 쌍둥이 행성설의 진실. 4. 생명의 엔진, 산소가 아닌 독성 물질이 생명을 낳았다. 이 30분간의 여정은 여러분이 지구를 바라보는 시각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절대 눈을 떼지 마십시오. 태양이 태어난 직후 주변의 먼지와 가스 원반은 빠르게 뭉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강착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수백 년에 걸쳐 먼지 알갱이가 자갈이 되고 수천 년 만에 수백 미터 크기의 미행성체가 됩니다. 이 미행성체들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합쳐지며 초기 지구의 씨앗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 약 5억 년 동안 지구는 매일 수십 번씩 거대한 운석 충돌을 겪는 지옥불의 행성이었습니다. 행성 형성의 초기 단계는 예측 불가능한 혼돈과 파괴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미행성체들이 서로를 향해 돌진했고 이 충돌의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구의 원시적인 모습은 마치 불타오르는 용광로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격렬한 충돌 속에서 지구는 서서히 자신의 질량을 키워나갔습니다. 이 충돌 과정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했습니다. 초기 지구의 표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딱딱한 지각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도에 달하는 마그마 바다로 뒤덮인 문자 그대로 녹아내리는 불덩이였습니다. 이 마그마 바다 덕분에 무거운 철과 니켈은 지구 중심으로 가라앉아 핵을 형성했고 가벼운 규산염은 표면에 떠올라 멘트를 이루었습니다. 이 핵이 만들어낸 강력한 자기장이 없었다면 태양풍에 의해 지구 대기는 진작에 날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이 원시적인 마그마 바다 아래에서 지구의 내부는 놀랍도록 역동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철과 니켈과 같은 무거운 원소들은 중력의 힘에 이끌려 지구의 중심부로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고 이 과정은 행성의 분화를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분화는 지구 내부의 밀도에 따른 층상 구조를 형성했으며 가장 중요한 결과물 중 하나는 바로 액체 외액의 생성입니다. 이 액체 외액의 대류는 지구 자기장을 형성하는 다이나모 메커니즘을 작동시켰고 이 자기장은 태양에서 불어오는 유해한 고에너지 입자들, 즉 태양풍으로부터 지구 대기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이 방패가 없었다면 원시 지구에 존재했던 모든 휘발성 물질과 물은 우주 공간으로 사라졌을 것이고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은 결코 조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지구 내부의 격렬한 연력학적 과정이 생명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사실은 실로 경이롭습니다. 지구 탄생의 성공 뒤에는 예상치 못한 행성 목성의 잔혹한 역할이 숨어 있습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먼저 형성된 거대 가스 행성이며 그 엄청난 중력은 초기 태양계의 운명을 좌우했습니다. 초기 목성은 태양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랜드텍, 이론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궤도 이동을 반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목성은 수많은 미행성체를 밖으로 던져버리거나 태양으로 빨아들이는 행성 사냥꾼 역할을 했습니다.
목성의 거대한 중력은 마치 우주를 지배하는 폭군과 같았습니다. 어린 행성들은 목성의 궤도 이동에 의해 튕겨져 나가거나 파괴되거나 혹은 태양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목성의 잔혹한 정리 덕분에 태양계는 안정적인 궤도를 가진 행성들로 재편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목성이 제멋대로 움직이며 태양계 내부를 휘저었더라면 지구는 지금과 같은 안정된 궤도와 환경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목성의 존재는 지구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는 안정된 행성 간 환경을 제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목성의 난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성과 토성의 중력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약 41억 년 전부터 38억 년 전까지 후기 대폭격이라 불리는 대규모 충돌기가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소행성과 해성이 태양계 안쪽으로 쏟아져 들어와 지구와 달에 쏟아졌습니다. 이 폭격은 지구를 수억 년간 끓는 지옥으로 만들었지만 이 잔혹한 충격이 바로 생명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LHB는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쏟아지는 불벼락이었습니다. 초기 지구의 표면은 끊임없이 운석의 충돌로 재편되었고 이 과정에서 지구의 지각은 끊임없이 녹아내리고 새로 형성되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파괴의 시대가 생명의 씨앗을 뿌린 시기였다는 것이 최신 연구 결과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LHB 기간 동안 지구에 쏟아져 내린 운석과 해성들은 단순한 파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구에는 부족했던 다양한 유기물과 심지어 물까지 운반해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물질들의 유입은 지구 생명체의 화학적 구성 요소를 풍부하게 만들었고 극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원시 생명체가 탄생하는 데 필요한 촉매 역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즉 지구의 가장 격렬했던 지옥불 시기가 오히려 생명의 기원에 필수적인 요소를 공급하는 생명의 씨앗 뿌리기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주의 창조와 파괴가 어떻게 기묘하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하고도 아름다운 진실입니다.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는 바다는 어디서 왔을까요?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얼음으로 이루어진 해성이 지구에 물을 공급했다는 해성 기원설을 정설로 믿었습니다. 해성들은 태양계 외곽의 차갑고 먼 지역에서 형성되어 얼음과 휘발성 물질을 다량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성들이 태양계 내부로 진입하여 지구와 충돌하면서 막대한 양의 물을 지구에 공급했을 것이라는 가설은 오랫동안 많은 과학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는 이 가설에 치명적인 의문을 던졌습니다. 해성의 물과 지구 바닷물의 중수소 비율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중수소는 수소의 동위원소로 물 분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성에서 발견된 중수소의 비율은 지구 바다의 중수소 비율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는 해성이 지구 바다의 주요 공급원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과학자들은 새로운 물의 기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가장 유력한 대안 가설은 물이 해성처럼 먼 곳이 아니라 화성 궤도 근처의 소행성대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곳의 소행성들은 태양으로부터 적절한 거리에 있어 얼음을 유지할 수 있었고 지구의 물과 중수소 비율이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즉 물은 지구 형성 과정 초기부터 내부에서 온 선물이거나 혹은 목성의 중력적 교란으로 인해 토성거리라고 불리는 영역에서 온 소행성에 의해 지구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흥미로운 최신 연구 결과들이 뒷받침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은 2025년 4월 지구 형성 초기부터 지구 자체 물질 속에 수소가 풍부하게 존재했으며 이 수소가 물 생성의 핵심 원천이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구의 물이 외부 소행성에서 왔다는 기존 학설을 뒤집는 내용입니다. 지구 자체가 물의 근원일 수 있다는 파격적인 주장입니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지구의 물은 외부에서 주입된 것이 아니라 행성 형성의 본질적인 과정의 일부였으며 지구 내부에 잠재되어 있던 잠재력이 발현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설은 지구의 물이 얼마나 근원적인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월에 발표된 고대 우주먼지 기원설은 태양풍으로 인해 우주먼지 알갱이의 화학적 조성이 바뀌어 물 분자가 생성될 수 있었다는 이론을 제시합니다.
태양풍의 고에너지 입자들이 우주먼지 알갱이의 표면에 박혀있던 산소 원자와 반응하여 수상기를 형성하고 이것이 다시 물 분자로 결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시형 소행성이 지구에 물을 가져왔다는 기존 이론을 보완하며 지구의 물은 태양계의 다른 곳에서 기원한 하나 이상의 동위원소 광원으로부터 왔을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즉, 지구의 물은 단일한 원천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급되었을 복합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천체 물리학적 접근을 통해 지구의 물은 소행성이나 우주먼지가 태양계 먼 곳에서 가져왔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V883 오리오니스라는 젊은 별을 관측한 결과 이 별 주변의 원시 행성 원반에서 얼음이 수증기로 변환되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이는 바다가 있는 행성이 우리 은하계에서 흔할 수 있으며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수많은 해양 세계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합니다. 이 연구는 우리가 관측하는 초기 행성계에서 물의 분포와 이동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는 지구와 같은 물 행성이 우주에서 얼마나 흔한 현상일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심지어 2025년 10월 창어 6호가 가져온 달 뒷면 먼지 시료에서 물을 함유한 희귀 운석 조각탄소질 폰드라이트이 발견된 것은 태양계 내 물의 기원과 생명, 형성 요소의 이동 과정을 규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달 뒷면은 태양풍과 미소운석의 영향이 덜하여 원시 태양계의 흔적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탄소질 폰드라이트 운석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지구 형성 초기에 이러한 운석들이 얼마나 보편적으로 물과 유기물을 운반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탄소질 폰드라이트는 물과 유기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지구 대기권에서 소멸되기 쉬운 물질인데 달 뒷면에서 온전한 형태로 발견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지구로 유입된 물과 유기물이 단순히 해성이나 소행성 충돌뿐 아니라 훨씬 더 광범위한 우주먼지의 형태로도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처럼 지구의 물은 한 가지 기원이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여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심지어 지구 자체에서 물이 생성되었을 수도 있다는 경이로운 가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연구들은 지구의 물이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태양계의 복잡한 진화 과정 속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풍부해진 결과임을 시사합니다. 바다는 단지 액체 덩어리가 아닙니다.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고 생명체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며 무엇보다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제공하는 생명의 요람입니다. 바다는 지구상의 생명체를 위한 거대한 온도 조절 장치이며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고 분배하여 지구의 기온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또한 해류는 영양분을 운반하고 생물 다양성을 촉진하며 지구의 탄소 순환에도 깊이 관여하여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이 바다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준 놀라운 존재가 바로 다음 반전의 주인공입니다. 세 번째 충격적인 반전은 바로 달의 수호입니다. 우리는 밤하늘의 달을 그저 아름다운 존재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달은 지구 생명에게 필수적인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달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가장 유력한 가설은 바로 거대 충돌설입니다. 약 45억 년 전 초기 지구의 테이아라고 불리는 화성 크기의 원시 행성이 충돌했습니다. 이 충돌은 너무나 거대해서 지구의 멘틀과 테이아의 파편들이 우주 공간으로 흩뿌려졌고 이 파편들이 다시 뭉쳐서 달이 형성되었다는 이론입니다. 충격적이죠? 달은 지구와 쌍둥이 행성이었다가 비극적인 충돌로 인해 지구가 낳은 아이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 충돌은 지구를 다시 한번 녹아내리는 마그마 바다로 만들었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초기 지구는 테이아와의 충돌로 인해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며 완전히 재구성되었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빨라지고 지구 축의 기울기가 형성되었으며 무엇보다 달이라는 거대한 위성이 탄생했습니다. 달의 탄생은 지구 생명체의 운명을 결정지은 단 하나의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재앙적인 충돌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달은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달이 없었다면 지구의 자전축은 극심하게 흔들려 계절의 변화가 예측 불가능해지고 극심한 기후 변동으로 인해 생명체가 진화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구의 자전축은 약 23.5도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 안정적인 기울기 덕분에 지구는 규칙적인 사계절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다양한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달의 중력은 지구의 자전축이 수십만 년에 걸쳐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는 안정자 역할을 합니다. 만약 달이 없었다면 지구의 자전축은 0도에서 85도까지 요동쳤을 것이고 이는 지구 전체를 극심한 기후 변화의 혼돈 속으로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극지방이 적도가 되고 적도가 극지방이 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 속에서 생명체가 안정적으로 진화할 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달은 지구의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내며 바닷물을 휘저어 생명체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달의 중력은 지구 바다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여 해양과 갯벌과 조간대와 같은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조수간만의 차이는 초기 생명체가 바다에서 육지로 진출하는 데 필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류의 움직임은 영양분을 혼합하고 산소를 공급하며 다양한 해양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는 역동적인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달이 없었다면 지구의 바다는 정체되어 생명 활동이 활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달은 단순한 위성이 아닌 지구 생명의 수호자이자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연한 거대 충돌로 인해 탄생한 달이 지구 생명에 이토록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경이로우면서도 섬뜩한 우주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달의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구의 생명 유지 시스템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달의 중력적 영향력 없이는 지구는 지금과 같은 안정된 환경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며 이는 곧 복잡한 생명체의 진화가 불가능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반전은 생명의 엔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필수적인 원소로 산소를 떠올립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산소를 필요로 하며 산소 없이는 단 몇 분도 버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초기 지구 대기에는 산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할 수 있었을까요? 충격적인 사실은 생명체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독성 물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초기 지구는 화산 활동이 활발했고 메탄, 암모니아, 이산화탄소와 같은 유독 가스들이 가득한 환경이었습니다. 지구의 원시 대기는 지금과는 매우 다른 조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독한 것으로 여겨지는 가스들이 당시에는 너무나도 흔했으며 이들이 초기 지구 생명체의 화학적 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독성 물질들은 생명의 기본 구성 요소인 유기물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재료가 되었습니다. 뜨거운 열수 분출구 주변이나 번개가 치는 원시 대기에서 이러한 독성 가스들이 서로 반응하여 아미노산과 같은 복잡한 유기 분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심해 열수 분출구는 태양빛이 닿지 않는 깊은 바다 속에서 지구 내부의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독특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황화수소와 같은 독성 물질이 풍부하게 존재하며 초기 생명체가 에너지를 얻고 번성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더불어 원시 대기에서 발생한 강력한 번개는 메탄과 암모니아와 같은 가스들을 분해하고 재결합시켜 아미노산과 핵산의 구성 요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유기물들이 바닷속에서 농축되고 결합하여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했습니다. 이 과정은 화학 진화라고 불리며 생명이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그리고 단순한 유기물에서 복잡한 생명체로 발전하는 첫 단계였습니다. 최초의 생명체들은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형기성 생명체였습니다. 그들은 당시 대기에 풍부했던 이산화탄소와 황화수소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이 원시 생명체들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놀라운 적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대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터득했고 지구의 초기 환경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수십억 년의 진화 과정을 거치며 일부 생명체들은 광합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발전시켰습니다.
광합성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포도당과 산소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최초의 광합성 생물들은 주로 바다에 서식하는 남세균 시아노박테리아와 같은 미생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태양의 빛 에너지를 활용하여 유기물을 생산하고 부산물로 산소를 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산소가 바닷속에 녹아있는 철과 반응하여 철광석을 만들었지만 점점 산소의 양이 늘어나 바다를 가득 채우고 대기 중으로 방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수억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었으며 지구의 대기 조성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대산소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산소화 사건은 지구 생명에게 가장 큰 재앙이자 동시에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당시 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현기성 생명체들에게 산소는 치명적인 독이었고 많은 생명체들이 멸종했습니다. 산소는 강력한 산화제로 현기성 생명체의 세포 구조와 기능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산소화 사건은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대량 멸종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산소는 오존층을 형성하여 자외선으로부터 생명체를 보호하고 복잡한 다세포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했습니다. 오존층은 태양에서 오는 유해한 자외선을 흡수하여 지표면을 보호함으로써 생명체가 바다를 벗어나 육지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산소를 이용한 호흡은 현기성 대사보다 훨씬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 방식이었고 이는 복잡하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다세포 생명체가 탄생하고 번성하는 데 결정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즉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산소는 한때는 치명적인 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구 생명체의 탄생과 진화는 독과 재앙이라는 충격적인 반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초기 지구의 폭력적인 환경과 독성 물질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끊임없이 역설과 반전을 거듭하며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구 탄생의 4가지 충격적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았습니다. 지옥불 같은 행성 간의 전쟁, 혜성이 아닌 토성거리의 소행성에서 온 바다의 기원, 거대 충돌로 태어난 달의 수호, 그리고 독성 물질이 낳은 생명의 엔진까지.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극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지구는 처음부터 생명을 위한 완벽한 행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주적 규모의 폭력과 재앙, 그리고 셀 수 없는 우연이 겹쳐지면서 기적적으로 생명이 싹트고 진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살아있는 행성 위에 서 있습니다. 이 경이로운 순환 속에서 우리는 지구의 일부이며 지구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지구를 바라보는 당신의 시각은 이제 영원히 변했을 것입니다.